급격히 추락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가정의 풍속을 바로잡는 일이었다.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조선 왕조는 가정이 평안하고 가부장적인 체제가 정비돼 있을 때 국가의 안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국 초기에는 고려 말기의 풍속과 생활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짙었다. 법제 체제는 정비돼 가고 있지만 백성들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못했기 때문이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고려 말기의 풍속이 퇴폐해져 사대부의 아내들이 권세 있는 집안에 찾아가 아련하면서도 태연히 부끄러이 여기지 않으니 식견 있는 사람들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기록돼 있다. 태조는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여자들의 외출을 금지하기 시작한다. 삼촌 이내의 친척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의 집에 가는 것을 금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집권 초기부터 나라 안팎으로 본격적인 정비를 시작하던 세종시대. 세종 기간이 31년이라는 긴 재위 기간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당시가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정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서의 이제 일탈적인 그러한 행위를 적발하고 효와 충과 열을 강조하는 삼강오륜의 행실을 실천해가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전 시대에서 이어져 왔던 그런 간습들을 재점검하고 또 제도적으로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칙을 세워나가는 그런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세종실록에 간통 사건이 유독 많이 기록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당시 나라 안팎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국내에서의 안정이 국외적으로도 나타나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또한 사군 육진을 개척해 영토를 확장한다. 이는 국토를 확장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국경의 선을 확실히 하여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했다는 데에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비되고 국가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쌓여가자 왕권은 점차 강화되기 시작한다. 뿔뿔이 흩어졌던 지방 세력들이 중앙 집권화를 통해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 세종대왕은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기틀을 만든 후에 백성들에게 유교적인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국가의 기반이 되는 유교 이념이 바로 서야 진정한 국가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종은 이를 위해 가정의 기반을 다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삼강 행실도가 완성된 것도 이때다. 이는 백성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조선 왕조 사회는 출생과 동시에 남녀의 귀천이 갈라져서 여자는 차별 대우를 받는 남전여비의 사상이 뿌리내리게 되고 지하비가 하늘로 여겨져 여필종부, 부창부수의 유교 윤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이에 따라서 부녀자의 경우 정조를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남녀관계에 대한 여러 종류의 규제가 단순한 윤리적 덕목이 아닌 법으로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간통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지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엄격하게 규제를 받는 죄가 됐다. 동시에 실록에도 이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남게 된다. 가정에 대한 풍속을 강화함에 따라 간통죄를 국가의 안정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중대사로 봤기 때문이다. 세종은 이런 문제들을 은밀한 곳에서 끄집어내 교화시키고 순화시키고자 했다. 세종 때 이러한 실록에 여러 가지 사례가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기록이 되는 것은 법제적인 규제의 차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비중을 둔 것은 풍속을 순화시키는 근본적인 치유책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속을 순화하는 방안으로 이혼이나 간통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까지 고민했던 세종. 이때부터 조선은 진정한 유교 국가로 거듭나게 된다. 자, 그럼 다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감동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시작하던 이 세종 때, 이 시기에 왜 감동은 이렇게 큰 사건을 저질렀던 것일까? 여기에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세종실록, 김학지가 올린 상소문에 있는 기록입니다. 유감동 여인의 추악함도 처음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김여달에게 강포한 짓을 당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달이라는 자는 어두운 밤을 타서 물에 배와 결단하여 거리와 마을을 쓸고 다니다가 유감동 여인을 만나 순찰한다고 속이고 위협과 공갈을 가하여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서 밤새도록 희롱했으니 이것을 보더라도 유감동이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포악한 짓을 행한 것이 명백합니다. 감동이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포악한 짓을 행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 상소문은 이 감동이 단순한 욕정 때문에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의 삶을 180도로 뒤바꿔 놓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달에게 강포한 짓을 당한 감동. 그 후 감동은 어떻게 살게 될까? 김여달은 감동을 강제로 성폭행한 후 대담하게도 감동의 남편인 최중기의 집에까지 드나든다. 감동이 굳이 비용을 핑계 삼아 집을 떠나 한양으로 간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 후 감동은 남편에게 가차없이 버림을 당한다. 당시는 이제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 친정에서도 이제 가문의 수치로 여겨서 이혼한 딸을 집에 들여놓지 않으려는 풍조였죠. 그런 데서 결국은 시댁에서도 또 친정에서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때 결국은 거리로 나서서 이제 유녀화된다는 거, 떠돌아다니는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결국 삶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이제 자결을 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선앙당 길목을 지날 때 자결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도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또 선앙당을 지나면서 또 첫 번째 만나는 남자에게 의탁을 하는 그런 가련한 신세로 떨어지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성들의 선택은 자살과 같이 극단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동은 이와는 또 다른 선택을 했다. 감동은 스스로를 창기라 칭하기 시작한다. 사너라, 뭘 하느냐? 창기에게 술이 부족해서 될 말이냐? 어서 빨리 술병에 술을 가득 채워놓도록 해라. 예, 마님. 참으로 오랜만이세요. 나으리 먼 길 행차하셨습니다. 감동은 첩이나 창기로 행사기도 하며 문란한 생활을 일삼는다. 아이고 여기도 참 감동이 오랜만에 스스로 앉았구나. 신분을 속인 이유는 이렇다. 아, 사대부집